음. 네, 이 교육의 목적은 일단 유산화는 여러분 사업을 우리가 전달하기도 하고 제품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꾸준하게 제품의 매니아를 만드는 게 사실 첫 번째예요. 그 제품 매니아를 만드는 건데 그러려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적으로만 전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제품만 전달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근데 사실은 그게 계속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연결인데 무조건 제품을 꾸준하게 먹는다. 100 포인트를 먹든 200 포인트를 먹든 50 포인트를 먹든 뭐 20 포인트를 먹든 그런 소비자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20 포인트 먹던 분들에게 헬스팩을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먹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고 그런 거죠. "이거 먹어야 해요. 안 먹으면 큰일 나요."라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이 영양제는 내가 꼭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는 사실 그 차후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먼저 사업성을 보신 분들도 이 영양과 제품 강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적인 것만 큰 돈에 대한 생각만 했다가 영양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러면 영양제를 먹는 거를 유지를 못 해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적인 부분이 끊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도 제품도 이 두 가지의 맥락은 계속 이어져서 같이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고객층이 있을 거예요. 소비자가 있을 거고요. 사업자가 있을 거고요. 자, 트리뷰 안에서 잠자는 사업자들이 있을 거고요. 잠자는 소비자들이 있을 거고요. 굉장히 사업 기간이 길수록 잠자는 소비자 사업자분들이 많아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먹을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굳이 내가 이걸 계속 먹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품 오토를 끊어 버리는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유산화 영양제를 끊을 이유가 없다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일요 토요일 아침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의 고객 한 분 한 분을 찾아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일의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이 일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후속 관리라고 하죠. 제품을 먹었는데 먹고 지가 잘 먹으면 되지 이거를 매번 챙겨야 돼? 이러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걸 계속 챙겨 주셔야 돼요. 고객들은 소비자는 언제든 홈쇼핑에서도 보고요. 주변에 누가 얘기하고요. "이게 좋대, 이게 좋대." 그러면은 그냥 막 그냥 그거 선택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유산화의 매니아를 만들어 준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명단, 트리뷰 안에서 명단, 그리고 소비자 고객 명단을 모두 다 정리하시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정리 다 하셨나요? 음. 제가 그때 강의 끝나고 책상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명단을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명단에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공유됐나요?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어 아니요. 안 네네. 보여요. 네, 자 다시요. 네, 공유 이제 보이시죠? 네. 자, 이 지금 요번에 시간에는 요거 복제라고 돼 있죠. 2023년 레버리지 하라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급하게 막 사진을 찍어서 그냥 PPT를 만든 거예요.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번 주에 진행했던 게 뭐냐면 Y 영양이에요. 저희가 유맵 트레이닝도 여러분들 지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유맵 트레이닝은 처음부터 이제 우리 뭐 네트워크에 대한 거, 그다음 마이스토리, 꿈과 결단, 그다음에 이제 영양, 서플리먼트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사업을 내가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한 분들한테는 그 유맵의 순서가 맞아요. 근데 아직은 내가 사업에 대한 생각이 없어. 라는 분에게 지금 마이스토리부터 꿈과 결단을 들어가기에는 사실은 너무 순서가 빠른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Y 영양제예요.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가 사람들이 아직도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이 유산화를 하면서 '와 영양제 먹는 중요성이 야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저는 지금도 깨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요 페이지에 보시면 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저기 맨 위에 글씨 써 있죠.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포 안에 영양을 충분히 넣어 주는 게 첫 번째.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을 공격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요 동그랗게 제가 지금 세포 여기 사진 이렇게 그림을 대충 그려 놨거든요. 이 세포라고 하는 게 있다면 여기에 수많은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활성산소를 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를 공격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내 부위에 약한 부위에 어딘가를 공격하면 그게 질병이 되는 거예요. 관절 쪽에다가 얘가 공격을 하면 관절염이 되는 거고 장기 쪽에다가 내장 장기 쪽에다가 공격을 하면 또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오는데 그 질병은 또 우리 처방전 레이스트랜드 박사 처방전 가이드북에서 또 이야기들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우리의 몸과 그다음에 영양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다음 이렇게 활성산소, 영양을 채우고 활성산소를 채워야 된다. 그럼 어떤 영양제? 이런 영양제를 선택해라. 이 PPT는 그대로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 혹시 메모 못 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낙서하듯이 글씨를 좀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봐 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우리 홍정윤 약사님이 그 투스타 다이아몬드 님이시죠? 그분이 쓰신 영양제 스크립트를 그대로 여기다 스크립트화 시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거기도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중요한 건 세포에 영양을 골고루 넣어주고 활성산소의 공격을 중화시키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한 맥락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한번 여기 메모된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영양제 고르는 순서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영상 다 올려드렸죠. 이 여에스더 박사 영상 그리고 라일 맥 윌리엄 박사가 닥터 오즈 쇼에서 나왔던 영상 그리고 우리가 세포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면역 세포가 계속 그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영상 올려드렸어요. 고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소비자분들을 만날 때 그 영상들을 먼저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 헬스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헬스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가격, 여러 개의 제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일단 부담스럽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영양제 안에 어떠한 성분들이 어떻게 들어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아, 정말 다른 거 몰라도 이걸 먹어야겠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제 소비자 고객분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인제 이게 이걸 먹고 싶지만 비싸니까 자꾸 이렇게 오메가 하나 먹기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뭐 C300 좋다고 얘기한 C300 하나 먹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헬스팩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헬스팩에 대한 이 중요한 부분과 이런 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정말 한 몇 달 후에 헬스팩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헬스팩을 진작 먹었어야 되네."라는 이야기들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헬스팩은 기본, 기초 그 뼈대 라인, 비타민, 미네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잡아 주고 그다음에 옵티마이저가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오히려 더 맞아요. 아 근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소소하게 뭐 폴리시부터 이렇게 천천히 들어갔다가 반대로 헬스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설명해 주세요. 자, 종합 여기 보시면 이제 상을 받은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서플리먼트 아까 지금 지나쳤는데 이 레버리지 책 안에 보시면 서플리먼트에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서플리먼트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우리한테 최대의 무기거든요. 왜냐면 영양제는 사람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선택돼서 먹어요. 그런데 그 선택 기준이 사실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플리먼트에 대한 설명들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도 캡처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헬스팩 들어갈게요. 헬스팩. 자, 종합 영양제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제품들도 보실 때 비타민, 비군,
몇 종이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비타민 B군 8종은 여러분들 쭉 보시면 유산의 제품군을 보면 비타민 B1, B2, B6, B12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내려가면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 이게 지금 비타민 B예요. 근데 이제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게 비타민은 여러분 발견된 순서부터 이렇게 비타민의 이게 숫자가 매겨져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름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8가지의 비타민 B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프로테이지 보이시죠? 프로테이지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이게 지금 더블 X의 함량이거든요. 더블 X 근데 글씨 안 보이시죠? 예, 이 더블 X의 함량인데 잠깐만요. 제가 이것도 지금 헬스팩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여기 볼게요. 자, 이게 더블 X 함량이에요. 자, 보시면 비타민 B1 보여요? B1 83%, B2 86%, 여기가 B4예요? 예, 100%. 나이아신, 비타민 B3예요. 87%. 비타민 B12인가 여기 42%. 자, 엽산 비타민 B9이에요. 50%. 판토텐산 100%. 판토텐산은 B5예요. 자, 요렇게만 봐도 여러분 비교돼요? 이게 지금 옆에 보시면 헬스팩이에요. 헬스팩인데 이 프로테이즈 한번 보세요. 비타민 B1과 B12 4000%, 1000%, 자, 나이아신과 이런 것도 133%, 900%, 500%, 자, 이렇게 들어있죠. 자, 요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 지금 아메이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메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가격 대비 우리가 봤을 때 이 영양 성분들이 얼만큼 중요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들어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에너지 대사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분 차이가 난다라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하죠. 이 더블 X의 함량이 유사니멀즈의 함량보다도 낮다고.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이거를 직접 이 라벨을 같이 보여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 옛날에 헬스팩 박스 들고 다녔어요. 그 박스에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 성분과 본인이 드시는 것과 비교해 보시라고 보여드렸거든요. 왜냐면 서플리먼트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자, 서플리먼트는 그런 객관적인 팩트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것도 못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자, 성분 함량을 한번 다 까보자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여주시는 게 좋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려은단인데 고려은단은 그나마 조금 많아요. 그래서 고려온단이 좀 괜찮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센트륨도 여기 딱 보이는데 얘도 보면 비타민 B1 얘도 근데 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합성이냐 천연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분의 함량만 많다고 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센트륨은 서플리먼트에서 거의 5%대 정도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12, B12도 지금 1400%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먹고 뭐 느낌이 뭐 좋았어? 내가 어떤 걸 느꼈어? 이런 분들 많지 않죠. 그리고 허벌라이프도 좀 볼게요. 허벌라이프는 그래도 조금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의외네요. 아메이가 이렇게까지 적은 줄 몰랐는데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옛날 자료라 그런 건지 제가 옛날에 지금 자료를 찾아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성분의 함량을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헬스백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성분이 많아요. 그 복제 책에 보시면 이렇게 성분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는 거. 수용성과 지용성 나눠져 있죠. 수용성은 비타민 C, 비타민 B군. 두 가지 통째로가 수용성이고요. 그다음에 지용성은 A, D, E, K가 지용성이에요. 자, 비타민과 미네랄 나눠져 있죠. 그래서 비타민부터 볼게요. 자, 비타민은 몸에서 합성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음식으로서 먹어줘야 돼요. 음식을 정말 잘 챙겨 먹는다면 하루에 7접시 이상의 야채와 그리고 그 외에 미네랄과 모든 것들을 다 챙겨 먹을 수 있다면 영양제 안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절대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제로 부가적으로 꼭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성부터 한번 볼게요. 수용성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은 맨 밑에 줄 이 수용성 비타민 박스에 보시면 소변은 물론 땀으로 잘 배출되고 반감기도 짧기 때문에 지속적인 섭취가 필요하다. 빠르게 흡수되고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흡수가 굉장히 안 되는 그러니까 몸에서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영양소라고 해요. 그래서 유산화에 보시면 1000%, 4000%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간에 물이 간다고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너무 물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수용성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많이 먹어도 몸 안에서 쓸 거 쓰고 불필요한 건 소변이나 땀으로 다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4000%, 100%를 넣어놓은 회사도 있는데 유산화는 왜 4000%를 넣어놨을까요?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자, 그 이유는 그만큼 정도는 들어가야 그나마 우리 몸에서 쓰고 된다라는 거. 자, 여기 써 있죠. 0.3% 정도만 흡수한대요. 자, 그것도 장환경이 좋을 때. 현대인들 장환경 정말 안 좋거든요. 장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비군을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헬스팩 먹었는데 나 별로 효과 모르겠어. 이런 분도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내 몸에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흡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야? 장환경이에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우리 리더님이 설명해 주셨던 건데, 마른 땅, 쩍쩍 갈라지는 마른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말라있는 땅이 있고요. 잔디가 무성하게 있는 땅이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의 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물컵을 다 엎어 넣어 볼까요? 한 컵씩? 자, 그러면 어느 땅이 가장 물을 흡수 잘할까요? 보통은 쩍쩍 갈라지는 땅이 흡수 잘할 것 같죠? 못해요. 다 겉돌아요. 잔디가 무성한 그 땅이 컵을 엎자마자 그냥 물이 안 보여요. 그대로 흡수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이 대장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96.1%의 헬스팩이 도움이 바로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천천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장 환경부터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비타민 A 볼까요? 이제 베타카로틴. 그래서 선생님, 비타민 화면이 A. 공유가 안 돼요. 네? 화면 공유가 안, 저기 화면 아까 그 밤에 있게 그래요? 떠져 있어요. 잠시만요. 예, 예. 이거 안 됐군요. 음, 지금은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몰랐어요. 예,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베타카로틴, 이제 비타민 A의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역할들을 해요. 근데 이제 비타민 A보다는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먹었을 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유산화도 예전에는 비타민 A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비타민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계속 변화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어떤 간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적정량이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산화는 지금 거의 한 50% 미량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비타민 A는 장과 간에서 비타민 A로 전환하면서 이런 피부 점막 그리고 눈 야맹증 이런 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1 이건 또 다른 이름으로 티아민이라고 갖고 가고 있어요. 1250%를 유산화는 갖고 있고요. 자, 비타민 B1이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탄수화물 많이 먹는 사람. 대사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구마구 음식을 거대 영양소를 먹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사해서 분해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대사시키는 포도당으로 바꾸는 게 비타민 B1이다. 자, 그다음 비타민 B2요. 플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71%가 들어있고요. 세포의 재생, 그리고 다른 비타민의 대사 과정. 자, 종합 비타민 미네랄에는 비타민이 8종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비군끼리 스스로가 서로를 도와줘요. 얘는 얘를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들어있었을 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죠. 여기서 지금 다른 비타민의 대사 과정이나 무기질의 대사 과정을 도와주는 게 비타민 B2다. 그리고 이제 입안이 허는 거나 구내염, 구순염,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 발육을 위해서 비타민 B2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모두가 셀링 포인트예요. 헬스팩을 아주 분해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남편을 생각하는 가족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어느 부분이라도 우리 가족이 지금 부족한 영양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 고객의 머릿속에서 인지시켜 주는 시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B6예요. 피리독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1067%. 자, 이게 부족하면 그냥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봐도 딱히 이유는 없지만 그냥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데 그게 그냥 노화가 됐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온몸이 그냥 아픈 거예요. 하지만 그걸 발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비타민 B6는 신경 비타민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경이 아플 때 정말 그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경 비타민이고요. 체내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먹어야 줘야 되고요. 그리고 부신 피질 호르몬, 인슐린, 그리고 항체 헤모글로빈 생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항우울, 치매, 세로토닌 분비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양제 잘 먹고요. 건강한 사람은요. 긍정적이고요. 항상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정말 영양이 부족한 사람은요. 성격적인 부분이든 본인 스스로가 약간 다운이 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저 사람 성격이 저런가 보다.'가 아니라 영양적인 문제를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된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폐암도 억제할 수 있고요. 발병은 50%를 억제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 ADHD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제 요렇게 제품을 권해 드릴 수 있어요. 헬스팩은 35kg 이상의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요즘 아이들이 발육이 너무 좋기 때문에 초등생들도 몸무게가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는 유산이 멀즈는 똑같이 이 내용을 같이 포함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이를 둔 고객이라면 자, 그다음 비타민 B12 가장 많이 들어있죠. 4,000%가 이상이 들어있어요. 라민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자,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조혈, 피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혈 비타민이라고 여러분 써주세요. 유산화는 철이 없어요. 유산화 헬스팩에는 철이 들어가 있잖아요. 유산화 모든 제품엔 철이 없고요. 뉴트리밀 M만 철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식사에서 철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산화의 영양제 안에는 철분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많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빈혈 환자분인데 유산화 제품에는 철분 들어간 게 없네요. 저는 철분을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자기가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고객 중에도 그분이 빈혈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철분제를 거의 뭐 계속 먹고 있었죠. 그 철분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먹으면 간에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래도 그 빈혈이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헬스팩을 먹으면서 빈혈이 개선됐어요. 자, 그 이유가 여러분 무조건 빈혈은 철분 없으면 안 돼. 물론 철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타민 B12를 여러분 빈혈 비타민이라고 메모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위장 장애가 있거나 위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비타민 B12를 꼭 먹으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가 안 좋게 되면 그러니까 위하고 피 만드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못 만들게 되면 이게 피가 연결이 돼서 뇌로 못 가게 되고 그러면서 뭐 치매 증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박경진 간호사 분이셨죠. 그래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 높아진대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래서 위수술을 하신 분들에게는 특히 이 비타민 B12를 또 꼭 추천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도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B9.
자, 엽산이에요. 자, 임산부들은 첫 번째로 딱 찾는 게 엽산제거든요. 엽산제를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또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엽산제를 먹고 추가적으로 이 헬스팩을 먹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자, 엽산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뇌와 신경조직 그리고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 그래서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엽산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단백질 대사와 그리고 적혈구 생성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비타민 B9은요. 또 비타민 B12와 B6와 이 세 가지가 또 연결돼요. 연결되어서 꼭 같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요. C는 지금 500%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수용성이고요. 그리고 자, 콜라겐. 요즘 여러분들 콜라겐 많이 먹잖아요, 여성분들. 근데 콜라겐의 합성에 필요한 게 또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콜라겐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C를 꼭 드시면 좋겠고요. 좋은 소식은 지금 저희 지사에서 계속 콜라겐을 들어오게끔 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의 골분, 미국에 있는 건 소의 골분으로 만들어져서 그 PC로 만들어진 그 콜라겐을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걸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산화도 곧 콜라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요. 대신 자 콜라겐을 먹는 분들에게 지금 유산화 당장 콜라겐이 없잖아요. 비타민 C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세혈관을 파열하는 괴혈병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이런 비타민 C. 네, 기본적으로 비타민 C는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비타민 C 요 정도 들어있고요. 자, 여기 페이지에 나이알신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위에 지금 메모돼 있죠. 나이알신은 비타민 B3예요. B3는 이것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혈관 확장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여러분 영양제만 잘 먹어도요 피부가 촉촉해지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 몸에 수분이 줄어들어요. 아이의 손을 잡아보고요. 엄마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손이 메말라요. 우리 핸드크림 막 잘 챙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손이 촉촉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몸에 수분이 가득 좀 많이 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점점 이제 수분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런 영양 성분들이 수분 유지도 갑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셀링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을 잘 먹었을 때 피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내용 해주시면 좋겠고요. 피부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콜라겐, 자, 여기 지금 나이아신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볼게요. 판토텐산. 자, 여드름 영양제. 자, 이렇게 호칭을 하나씩 붙여주니까 여러분 딱딱 와닿죠. 자, 비타민 B5고요. 900%가 들어있습니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 자, 비타민 B군은 거의 대사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그런 단백질, 콜라겐을 만드는 필수적인 물질이 이 판토텐산이다. 그래서 그 고객 중에 그분이 있었어요. 이 탈모 때문에 비타민, 여기, 탈모는 비오틴, 밑에 비오틴이죠? 탈모 때문에 영양제를 먹는데 이거 괜찮다고 해서 먹는데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비오틴이 30%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추천받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비오틴 30%로 어떤 영양이 들어갈까 싶은데, 보시면 비오틴만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판토텐산도 뭐예요?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뭐죠? 탈모는요, 그냥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요. 가늘어지면서 어렸을 때는 조금 굵은 머리결을 갖고 있다가 점점 가늘어지면서 계속 빠지는 게 탈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비타민 B5기도 하고요. 자, 넘어가서, 그리고 판토텐산은 농약이나 이런 해독작용. 농약? 내가 왜 농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야채 먹죠, 과일 먹죠. 그 안에 농약 정말 깨끗이 씻지 않으면 우리는 농약을 섭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줘야겠죠. 몸에 남아있으면 암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빼줘야겠죠. 비타민 B5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비오틴.
일단 탈모 비타민입니다. 탈모 비타민. 자, 그래서 여기도 써 있죠. 비오틴만 파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니에요. 균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5부터 뭐 모든 영양소들이 구성이 잘 맞춰져야 우리 머리카락이나 탈모나 영양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 딱 비오틴 뭐 이것만 먹으면 된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비오틴은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이고요. 혈당 생성, 모발, 그리고 손톱 생성에 효능이 있습니다. 결핍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데요? 탈모, 피부염, 그리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회색으로 탈색됩니다. 그래서 영양제 잘 드시는 분들은 나 흰머리가 많았었는데 좀 줄었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회색 탈색된다는 게 이제 머리가 이제 하얘지는 거죠. 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구리. 구리는 125%고요. 아, 요거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생성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자, 철이 안 들어있지만 철의 흡수와 저장을 촉진해요. 우리가 일반 음식물에서는 철분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먹었을 때 흡수와 저장까지 하니까 내보내지 않고 저장해줘서 필요한 것들을 쓰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가 그 철의 역할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오드 볼게요. 요오드는 우리 갑상선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대부분 이 갑상선에 있습니다. 이 요오드가.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구성이 성분돼 있고 호르몬의 합성에도 필요하고요. 에너지 생성, 신경 발달, 그리고 결핍 시 유방 질환, 당뇨, 치질, 갑상선 질환, 난소, 무록, 두통, 편두통.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의 질환들이 또 이 안에 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네, 제가 여기 바 때문에 글씨가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요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연이에요. 자, 아연은 그냥 면역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연 제제 어린아이들에게도 많이 먹이죠. 정상적인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은 중학교 이상까지도 계속 만들어지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특히 더 엄마들이 신경 쓰는 게 아연제거든요. 그래서 아연은 아토피 피부염, 건선, 여드름, 류마티스 관절염, 대장염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핍이 됐을 때. 그리고 어린이들은 성장 둔화, 저체중아, 그다음에 집중력 저하, 성장 발육 정지.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성아, 필요합니다. 그 다 먹어. 영양제. 그 다음 크롬이에요. 자, 크롬은 당뇨 조절 비타민이에요. 정상적인 당대사 그리고 인슐린 작용 촉진. 당뇨 지금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당뇨 1형과 2형까지도 갈 건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이 고장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해주는 영양제가 이 크롬이에요. 인슐린 뭐 촉진 인슐린을 그냥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 당뇨약을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꼭 영양제가 들어가서 자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스스로 인슐린 작용을 다시 내 몸에서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걸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약에 의존해서 있죠. 근데 당뇨에 중요한 게 이 크롬이라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크롬이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포도당 대사 그리고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낙서된 거 보여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혈관이 있고요. 자, 혈관 이게 무슨 이제 이 몸에 이제 세포라고 할게요. 그럼 혈관에 이제 탄수화물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포도당이 둥둥둥둥둥둥 떠다니겠죠. 떠다녀요. 그러면 이 포도당을 이 세포로 넣어주는 게 누구냐면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을 택배 기사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포야, 포도당 왔어. 포도당 받아 이러면서 포도당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 주는 게 인슐린의 역할인 건 거죠. 근데 이 포도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우리가 많이 먹어. 많이 먹으니까 이 포도당들이 막 이 혈관 안에 막 너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계속 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인슐린은 야, 또 왔어. 또 먹어. 또 먹어. 그러니까 세포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게 그게 인슐린 저항성인 거예요. 음. 나는 필요 없는데 계속 갖다 주니까 얘가 아예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세포가. 자, 근데 나는 지금 세포는 부족하거든요. 지금 포도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연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인슐린이 아예
그래? 필요 없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혼선이 돼버리는 거죠. 이 몸 안에서. 그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당뇨가 되고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혈압이 우리는 혈관에서 혈압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는데 끈적끈적하면 이게 속도가 안 맞겠죠. 근데 압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 고지혈, 콜레스테롤 이게 이제 짝꿍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 인슐린이 고장 나버린 인슐린을 좀 더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인슐린 작용 촉진을 해주는 게 이 코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자, 밑에 이제 셀레늄이에요. 셀레늄은 해독 항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셀레늄 주사를 맞기도 해요. 암 환자분들은. 그래서 이건 이제 항암 효과 그리고 이제 성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성분들 헬스팩을 우리가 또 벌떡팩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 들어가 있는 영양 성분들 중에 남성들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높여준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적인 부분을 높여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셀링 포인트로 잡아주셔도 돼요. 그리고 피부 미용,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관절염, 당뇨, 고혈압 복용 시 셀레늄이 현저히 부족하게 돼요. 많은 약을 먹으면 모든 영양소는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약을 많이 먹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약을 먹는데 이 약을 또 먹으라고? 네, 먹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자, 다음 망간이에요. 망간은 이제 뼈 발달,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성분들이 보면 여러분 어떤 건 33%인데 어떤 건 4000%잖아요. 많이 들어있고 적게 들어있고 마이런 웬츠 박사가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그런 우리 진단시약 키트를 개발할 때 세포 안에 세포가 어떤 영양이 필요하고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이해를 했고요. 무조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조금 들어있는데 많이 들어있는게 아니라 그 영양제의 성분들이 하는 역할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네랄들은 아주 적은 양들이 들어가서 많은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망간이 그렇고요. 몰리브덴은 지금 100%가 들어 있습니다. 간에 존재하는 미량 미네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독성 물질, 노폐물을 분해하는 효소. 헬스팩만 먹어도요. 이런 데 있죠. 이제 세포, 우리 독소가 나오는 게 이 귀 뒤쪽, 이제 림프 이쪽, 이런 데가, 뭔가가 막 나는 경우가 있고요. 갑자기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가 잡혀. 뭐 염증이 생겼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해독할 때 특히 더. 그러니까 독소를 밀어내는 역할인데 난 어떤 영양제를 먹어봐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거 유산아 왜 이래?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먹은 건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미네랄들은요, 고함량의 미네랄이든 비타민이든 먹었을 때 몸 밖으로 밀어내야 돼요. 미네랄의 이유는 그 이유가 굉장히 크거든요. 불필요한 걸 바깥으로 배출시켜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배출했던 영양제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를 먹었을 때 피부로 바깥으로 뭔가가 불편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인지시켜 주세요. 그게 몸 안에 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바깥으로 피부에 조금 보기 흉하지만 어쨌든 피부 쪽으로도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몰리브덴이 그런 역할을 한다. 자, 지용성 비타민 이제 지방에 잘 녹는 비타민이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고요. ADK입니다. 자, 많을 때는 간 독성을 일으켜요. 자, 그래서 제가 옆에 상한치를 다 적어놨어요. 자, 비타민 A 아까 말씀 조금 드렸죠. 레티놀이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어요. 비타민 A와 레티놀을 여러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상한치는 지금 만화 이유예요. 그리고 미리그램으로 따지면 600mg인데 요거는 지금 조금 많은 양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유산화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양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A가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들어있는데 상한치는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이게 비타민 A의 문제로 임산부가 57명 중에 1명 정도는 기형아 출산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먹었을 때는 이런 간 급성 이런 질병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A를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좋겠다. 아직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의 성분으로 많이 들어있는 걸 드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다음 비타민 D.
항암 비타민이라고 하고요.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죠. 코로나 비타민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제 면역에 관련된 거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타민 D는 꼭 D3로 활성화된 형태로 섭취하고요. 상한치는 4,000 IU예요. 자, 여기 상한치는 제가 서플리먼트에 나와 있는 상한치를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면 그 상한치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픈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93%가 이 비타민 D의 부족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비타민 D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 주사 맞잖아요. 덩어리로 맞는 거예요. 비타민 D 주사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맞잖아요. 지용성은 어떤 거냐면 비타민 D 주사를 한 번에 굉장한 양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 성분이 간에 저장을 해요. 간에 저장을 해서 3개월 동안 조금씩 빼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거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이 ADEK는 무리를 준다고 했잖아요. 간에 무리를 준다고 하는데 덩어리로 넣어 놓고 이게 계속 빼서 쓴다고 해도 조금 무리는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거보다는 조금씩 매일 섭취를 해 주시는 게 좋다. 근데 비타민 D 굉장히 싸잖아요. 2달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10,000원 만 원 정도예요. 한 달에 10,000원. 근데 그게 훨씬 좋다. 몸에서 간에 좀 무리를 줄 수도 있다. 그 얘기가 전달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족 시 자궁 근육이 약해져서 자연 분만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임산부들 그리고 내가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이 비타민 D 꼭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 비타민 E. D-알파 토코페롤로 섭취. D-알파 토코페롤은 천연이고요. DL-알파 토코페롤은 합성이에요. 시중에 판매되는 거 보면은 DL-알파 토코페롤이 많아요. 제가 그 PM을 성분 보니까 깜짝 놀랐네. PM 너무 좋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딱 그 비타민 E 성분을 보았더니 비타민 DL-알파 토코페롤로 정확히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조차도 이렇게 맞추지 않았다면 이게 과연 좋은 영양제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영양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이 비타민 E가 천연이냐 합성이냐를 따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천연으로 만들려면 일단 금액대가 합성은요 엄청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양제를 값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비타민 E는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토코페롤이나 후손, 자손의 의미가 있어서 임산부의 유산 방지, 난임, 정자 활동을 향상시켜요.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이요. 남자, 여자, 부부에게 헬스팩과 이프라임을 꼭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남성의 정자, 여성의 난소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임신이 됐을 때 착상이 바로 안 돼서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 비타민 E가 정말 그 역할을 중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여기 지금 세포 사진 이렇게 그림 그려놨잖아요. 이 활성산소 공격하는 거 이것도 이 세포막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활성산소가 그랬을 때 이 세포막을 단단하게 해주는 게 비타민 E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비타민 K. 비타민 K의 설명은 서플리먼트 76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조금 더 비타민 K1, K2로 또 나눠줄 수 있거든요. 네, K2로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뼈의 구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칼슘을 만들어냅니다. 자, 요거는 또 상한치는 없더라고요. 표기된 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요렇게 지금 헬스팩을 설명드렸어요. 증상별, 처방전 가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증상별로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 보시면 요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맥락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복제 체계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처방전 책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처방전.
저번 주에 Y 영양과 처방전 이걸 쓴 레이스트랜드 박사의 소개에 대한 내용들을 쭉 진행했어요.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주에 들어오신 분들은 레이스트랜드 박사의 왜 이 책을 썼는지, 왜 이 사람이 이 처방전을 유산화로 처방을 했는지에 대한 그 배경 스토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의 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이야기보다.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거절을 받거나 이제 제품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책자를 통해서 레이스트랜드 박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PPT 다 드릴게요. 첫 번째 주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지금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부분들을 자, 고객분들을 만날 때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하는 분들에게 요 내용을 꼭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공이고 영양의학을 8권의 책까지도 썼다. 그런데 정말 많은 50가지 만성 퇴행성 질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약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여기에서도 이 레스앤드 박사가 나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30년 동안 의사활동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고통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약에 무조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 약이 최후의 수단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분의 영상에 가시면 그걸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자, 비슷한 내용으로 쭉 흘러가고요. 자, 이 부분이에요. 왜 영양의학, 기능의학을 공부하게 되었는가? 그거는 자기 아내가 섬유근막, 그다음 만성치료증후군, 그다음 폐렴으로 침상에서 1시간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었대요. 자, 본인이 의사잖아요. 그리고 4명의 전문의를 통해서 9가지 약을 처방을 받았지만 결국 와이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마 굉장히 본인이 의사로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아내를 통해서 친구가 영양보조식품을 추천을 해준 거죠. 똑같이 그 사람도 폐렴이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먹어봐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이 그냥 먹으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후 아내 상태가 좋아졌는데 한 달 후에 실제로 그녀가 처방받은 9가지 모든 처방약을 그만둘 수 있었대요. 이렇게 영양제로 회복된다고? 비싼 오줌을 싸는 영양제라고 생각했는데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다고? 이때부터 이분은 영양의학 가이드 영양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아까 얘기했죠. 영양제가 왜 필요한지 2가지 얘기했죠. 산화 스트레스가 뭐예요? 아까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게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뭐예요? 세포 영양.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2가지가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을 만들어낸다. 이 2가지만 우리가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 몸은 정말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쭉 다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번 주에 이야기를 쭉 진행했어요. 자, 그리고 쭉 들어가다 보면 왜 유산화 제품을 선택했고 유산화 제품을 그리고 와이프가 먹었죠? 너무 괜찮았어요. 자, 근데 이게 진짜 괜찮은 제품인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페이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유산화의 사업 안내서를 여러분 설명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의사의 언어로 유산화 비즈니스 가이드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자, 이 페이지 마이론 렌츠 박사가 왜 어떤 사람이고 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잠깐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마이론 렌츠 박사는 미생물 학자죠. 그래서 그는 환자에게서 어떤 바이러스,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알아내는 몇 가지 바이러스 세균 검시 시약을 그의 연구소에서 개발했다. 사실 렌츠 박사는 걸연구소 창업자이고 대표이사였고 많은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 테스트 키트를 개발하여 FDA 승인을 받았다. 30여 가지를 더 만들었죠. 자,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앱살마 바이러스 테스트 키트예요. 이게 대상포진의 한 바이러스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 계속 읽고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세요. 테스트 키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 외부에서 인간의 세포를 증식시켜야 합니다. 이 세포 배양 기술을 인하여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확하게 세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균형을 정말 제대로 맞추어서 이 유산화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냥 영양제를 만들어서 영양제를 팔자라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가 정말 형광펜 별표 여러분 다 치셔야 돼요. 이 페이지. 자, 그래서 쭉 그 내용들에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쭉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페이지가 조금 여러분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라벨링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자, 목차는 목차, 목차가 레이트랜드 박스의 스토리, 그 다음에 목차, 그 다음에 이제 질병, 건강 개념, 질병,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 주세요. 자, 여기도 내가 고객을 만나는데 이 고객이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한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처방전 안에는 어떤 걸 다루고 있냐면요. 자, 갑상선, 고혈압, 골다공증, 관절염, 자,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조금 인식되는 질병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그 고객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게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가족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먹으면 뭐가 좋아요? 이제 일단 궁금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습진. 자,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메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궁내막증,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통풍, 폐경. 폐경도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50 지금 하나죠? 폐경이 이제 저는 아직은 아닌데 지금 제가 이제 주변에 폐경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폐경이 왔을 때 이것도 꼭 진행할 거거든요. 요 내용을 들어보면 이소플라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건강 개념이 나와요. 자, 이것도 저번 주까지 다 했어요. 제가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쭉, 야, 건강 개념도 이렇게 쭉 들어가서 왜 중요한지, 방금 헬스팩 얘기해 드렸죠.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 안에서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영양소가 필요한지, 미국과 캐나다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부족한 영양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얘기해주면서 또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활성산소가 우리 모든 세포벽을 공격한다.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코엔자임 Q10. 자, 이거 보면요, 여러분, 막 영양제, 좀 코엔자임 Q10 막 3알씩 팔아 넣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걸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고품질의 영양 제품을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자, 그리고 해독 반응과 호전 반응.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호전 반응이 오는데요. 무섭죠? 호전 반응 오면. 처음에 여러분 두려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두통이 올 수 있고요. 설사도 엄청나게 옵니다. 설사는요, 일주일에서 12일 정도까지도 올 수 있어요. 똥꼬가 아프지 않는 이상 그냥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요. 그만큼 그 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큰일 났네. 이거 괜히 먹어서 이 사람 이상한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완 반응도 옵니다. 너무 졸려. 영양제 먹어. 나 지금 피곤해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더 피곤한 거야? 막 졸음이 더 와. 이런 경우 있죠? 자,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막 하품을 좀 하루 종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만큼 몸에 그런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그것들을 뇌에서 계속 각성시키고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완 반응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배탈, 설사 이런 내용들 좀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거기까지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 레이 처방전 건강 가이드북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5가지를 활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 5가지를 활용할 줄 알고 그리고 질병에 관련된 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의사 선생님이 영양제 먹지 말래요. 저는 그래서 먹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죠. 자, 의사 선생님이 영양제 먹지 말래요. 라고 얘기하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자, 처방전에 4페이지, 5페이지 레이스트랜드 박사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왜 이 영양의학을 공부하게 되고 기능의학을 공부하게 됐고 우리 와이프가 왜 그랬는지 내가 영양제에 대한 지식이 가방 그거 얼마 들었어요? 없었던 내용을 예전에.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지나갈게요. 저번에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헬스팩을 자, 왜냐면 처방전에 딱 들어가 보시면 무조건 헬스팩은 무조건이에요. 그냥 첫 번째로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헬스팩 뭐 똑같네 다 왜 이렇게 이건 계속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원칙이에요 원칙 기본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는 유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에 바탕이 되어서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로서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9페이지에는 요거다. 메모해 주세요. 자, 항산화제의 중요성. 자, 그랬죠. 아까 고영양이 필요하고 그다음 뭐 했어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야 되는데 그 중화시켜주는 애가 누구냐면 항산화제인 거예요. 그러면 자, 영양을 잘 넣어줬어. 넣어줬는데 항산화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활성산소를 못 잡겠죠. 그래서 그 항산화제에 대한 중요성을 자,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산소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쁜 산소로 변하는 거예요. 나쁜 산소로 변하는 게 활성산소거든요. 이게 산소의 어두운 면이에요. 우리는 몸이 안팎으로 녹슬고 있어요. 사과를 잘랐을 때 갈색으로 바뀌고 철이 녹슬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만성질환과 노화 과정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영노화에 대한 연구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영노화로 갈 수 있다는 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통하다 보니까 세포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이 세포 안에서 어떤 걸 방어하면 노화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지가 지금 계속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의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게 저는 유산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는 피부 노화를 생각해 보세요. 산후 스트레스는 주름지고 처지는 피부와 노인성 반점이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피부 노화는 우리가 근데 피부만 늙을까요? 이 몸에 있는 장기는 안 늙을까요? 똑같이 다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의 노화는 산화 스트레스가 바깥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몸은 모든 세포 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주셨죠. 예, 모든 세포가 장기들도 안에서 다 늙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학전에서 나타나는 이들 연구에서 70가지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이유가 이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은 우리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몸의 모든 세포 내에는 이 미토콘드리아하고 불리는 화로가 있어요. 화로. 화로라고 이해해 보시면 여러분 좋거든요. 자, 잠깐만요. 제가 이걸 가려져가지고. 자, 화로래요, 화로. 자, 근데 산소가 세포 내에 화로에서 사용되어서 에너지를 만들 때 경우에 따라서 활성산소라고 불리는 이런 걸 산소 분자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적어도 한 개의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가지게 되면서 본질적으로 전기적 부하를 띠게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항산화제에 의해서 즉시 중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심하게 변하는 활성산소로 만들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죠. 세포 벽을 막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벽을 막 뚫어요. 하루에 만에서 10만 번을 이렇게 친대요, 세포를. 세포를 계속 치니까 그 세포가 망가지니까 만성 질환이 만들어지겠죠. 세포벽, 혈관벽, 단백질, 세포 핵의 중성자 핵까지도 공격하는 거야. 세포가 있잖아요. 막 세포벽을 뚫어요. 세포벽을 뚫고 세포 핵까지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세포가 망가지는 거죠. 그런 과정이 우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기분 좋게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해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워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자, 산화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자, 밑에 단락 보시면 어, 우리 산화의 과정에 좋은 예인데요. 자, 우리 화로를 한번 볼게요. 화로에 숯불이 있어요. 탁탁 소리를 내면서 탁탁 하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시간 그 불은 안전하고 아름답게 타겠지만 어떨 때는 그 뭐야 툭 튀죠. 제가 바깥으로 톡 튀어요. 자, 그러면 옆에 카펫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카펫이 타겠죠. 구멍이 나게 되겠고요. 이 하나의 탄재 자체는 크게 위협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불꽃이 튀는 게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매년 계속해서 화로 앞에 있는 카펫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활성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발전소 같은 화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안에서 막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활성산소가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중화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화로는 세포의 화로를 미토콘드리아를 나타내고요. 탄제는 전하를 가진 활성산소고요. 카펫은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의 활성산소를 손상받는 몸의 어떤 부위는 가장 먼저 닳아버리게 될 것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퇴행성 질병 가운데 하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만약에 뇌라면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그리고 그게 관절이라면 관절염으로 발달할 수 있다. 항산화제는 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이거나 세밀한 철망과도 같다. 불꽃은 그래도 날아오르겠지만 카펫은 보호될 것이다. 몸속의 모든 세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을 상상하기 시작할 때 두 가지 반대되는 힘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적은 뭐예요? 활성산소고요. 연합군이에요. 우리가 연합군을 넣어줘야 돼요. 그 연합군이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옆에 11페이지 지금 여기 이 카피본이 없어서 PPT에는 없거든요. 자, 책 갖고 계신 분은 11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활성산소의 이 학살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식으로부터 충분한 항산화제를 섭취하고 있거나 아니면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단락 세 번째 줄 날이면 날마다 발생시키고 있는 활성산소의 수는 결코 똑같지 않다. 공기, 음식, 물속에서 모든 오염물질은 우리가 생산하는 활성산소의 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킨다. 굉장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과도한 운동, 그다음에 흡연, 햇빛, 방사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활성산소의 수를 대단히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항산화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과도한 운동을 하잖아요. 적당한 운동이 좋거든요.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도 100%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조금 더 수명이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좀 짧다라고 해요. 많은 그것들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쭉 여기서 넘어갈게요. 여기 있었네요. 있었네요. 페이지 있었어요. 여기 페이지 아까 요 내용들 쭉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하루에 10,000번 이상을 공격하는데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막 아이랑 막 부딪혔어. 막 이러면 여러분 활성산소가 막 10만 개가 10만 번 이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항암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저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죠. 자, 여기는 여러분 92페이지를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자, 92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죠. 종양 전문가나 방사능 치료 전문가는 대개 암 환자가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을 만류한다. 화학요법 치료제의 대부분은 굉장한 양의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이리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 치료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활성산소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셨죠? 근데 이 치료를 하는 동안에 지원군을 넣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망가지겠죠, 우리 몸은. 자,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잠재된 태도가 있다. 의사들은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있다. 우리 환자에 대한 유일한 희망은 강력한 약이라고 우리 의사들은 믿는다. 이분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숙주, 우리의 몸입니다. 그 숙주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 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암에 대항하여 싸우는 타고난 방어력을 증강시키거나 약의 파괴적인 부작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의학문헌에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더 좋은 방법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단순히 환자의 몸, 그 숙주를 보강하여 화학요법이나 방사능 치료를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음.
그걸 잘 견디기 위해서는요, 체력이 안 되면요, 이 치료도 못 받아요. 그래서 잘 드세요라고 얘기해요. 이 치료를 하기 전에 뭐 이거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요. 잘 드세요라고 하지만 잘 먹는다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입맛도 떨어지고 잘 먹지 못해요. 그래서 바이오 뉴트리션의 진실된 본질이 이제 요런 거예요. 그리고 화학요법이나 방사능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이들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치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굉장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그 숙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옆에 딸락 치료약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항산화제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증강시킨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도 거기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폐암 환자, 화학요법과 방사능 치료와 함께 항산화제를 조합하여 사용한 임상시험에서도 이들 환자들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그 밑에 항산화제 볼까요? 유방암 지금 나오죠? 여기 코엔자임 Q10에서는 화학요법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방암도 나와요. 유방암도 이런 조양 성장을 억제했고요. 항산화제는 결장암에서 사용된 화학요법 치료약 세포 독성을 향상시키는 데 보여줬고요. 그리고 항산화제가 실제로 암을 대항하여 싸우는 이들의 약의 효과를 증강시켰습니다. 자, 요게 연구 결과가 32명의 유방암 환자들에게 유방암의 전형적인 수술과 화학요법을 추가하여 영양보조식품을 조합하여서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밑에 줄 맨 밑에 보시면 환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 연구 기간에 죽지 않았고 이미 사용 선고를 받은 거죠. 이 사망자가 4명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들 가운데 아무도 더 이상 전이의 자, 그 환자들 가운데 아무도 전이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진통제 사용을 줄였고 체중 감량이 없었다. 암 환자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영양실조로 돌아가신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체중이 왜 감량돼요? 뭘 흡수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오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영양과학은 암과 몇 가지 다른 퇴행성 질병에 대항하여 싸움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고 있고 영양소는 다음의 이유로 이상적인 화학 예방 작용제다. 그래서 첫 번째 활성산소 이를 억제하고 예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상된 것을 수리하기 위한 손상된 것도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안전해서 평생 동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에서 이상적인 자, 그것들은 값이 비싸지 않다.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영양제가 아니라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값이 비싸지 않고 평생 먹고 이런 것을 억제하는 예방할 수 있고 그런데 암이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항산화제는 암이 진전하는 것을 가장 잘 막아줄 거라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요법과 방사능 치료가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몸을 보호한다. 그리고 7번째, 화학요법과 방사능 치료는 항암 능력을 도와준다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암세포의 복제와 성장을 억제할지도 모른다. 근데 이거는 지금 명확하게 표현은 못했네요. 그리고 종양의 퇴화를 일으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자, 의과대학 방사선 의학 동료들은 70개 이상의 연구를 검토했을 때, 산화 방지 종합 비타민이 높은 섭취량의 표준의 암 치료의 효용성을 향상시키는 필수 영양소를 붙여서 미국 영양대학 저널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단락에 항산화제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거를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볼게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항산화제를 취한다는 것을 밝혀지고 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는 그들의 필요한 양의 항산화제를 취해서 영양소를 지원한다. 세포 영양의 원리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이 매우 과학적인 사실이다. 자, 반면에 자, 그거예요. 영양제 먹으면 암세포가 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양제 먹은 게 불안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지금 요 내용이에요. 자, 반면에 그러니까 암세포도
항산화제를 취해요. 많이 막 먹어요. 근데 반면에 암세포는 중단할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항산화제를 적당히 섭취했으면 이제 중단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마구 먹어버리는 거예요. 항산화제와 지원하는 영양소를 계속해서 흡수한다. 실제로 이렇게 과도하게 항산화제를 취하게 되면 그 암세포는 세포 사망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 그러니까 많이 이걸 중단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제는 암세포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도울 뿐 아니라 방사능 치료와 화학요법 치료로 손상되는 효과에 대해 건강한 세포를 방어하는 것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항산화제는 또한 그 주변에 좋은 세포들이 망가지는 세포들을 다시 이렇게 기능을 하게끔 해주겠죠. 그렇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체적인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속에 이들 치료가 만들어내는 산화 스트레스의 결과이다. 건강한 세포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부작용과 손상이 상당히 줄어드는 동시에 화학 치료와 방사능 치료는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꼭 같이 섭취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걸 여기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 자가면역 질환 들어가 볼게요. 저는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고 이거를 그냥 죽을 때까지 이걸 먹어야 돼요. 끊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영양제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큰일 나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153페이지가 그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면역 시스템이 깨진 거잖아요. 그 밑에 지금 줄 쳐진 거 볼게요.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에 사람의 면역 시스템은 자신과 자신이 아닌 거를 구별할 수 없다고 나는 믿고 있다. 혼란되어서 몸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이미 복용하고 있는 어떤 약이라도 함께 복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양보조 식품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들의 타고난 산화 방지 방어 시스템을 강화시키도록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면역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면역 억제제를 먹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지금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잖아요. 근데 평생 이렇게 약만 먹을 게 아니라 그 고장난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원초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야 되는데 그냥 약에만 의존하게 됐을 때는 계속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 요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면역 시스템은 덜 혼란스럽게 되고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와 자기 자신을 구별 못하는 건 거죠. 혼란스럽게 되고 다시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자, 밑에 줄 친 거 볼게요. 여기 뭐죠? 내가 대체의학을 홍보하고 있는가? 절대 아니다. 나는 결코 나의 환자들에게 그들이 상당한 개선을 경험할 때까지 복용하고 있는 약을 끊으라고 하지 않는다. 복용 같이 해야죠. 영양보조 식품 섭취는 항상 그들의 현재 의학의 섭생과 함께 먹으라는 거죠. 사용된다. 그들은 그들의 약물 치료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영양보조 식품이 실제로 그 약품의 제약 효과를 촉진시킨다고 나는 믿고 있다. 고 나는 환자의 목표는 환자들이 매우 볼게요. 그들의 위장병 전문의나 1차 진료 의사에게 환자들은 복용하고 있는 약의 얼마간을 줄이거나 전부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 함께 꼭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그들의 담당 의사가 처방한 약 복용을 중단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인 경우는요, 이 스테로이드제를 갑자기 끊으면요, 그 리바운딩 현상이 나타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대요. 그래서 꼭 절대, 근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질병으로 약을 섭취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항상 꼭 같이 영양제를 섭취해야 저희가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이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어서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저기 약을 먹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꼭 해주셔야 된다. 음.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혈압과 제가 딱 30분에 종료를 할게요. 자, 고혈압, 주변에 고혈압 많아요. 여성분들도 제가 만나보니까 여성분들도, 전 남성분들이 고혈압이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여성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뭘까? 젊은 분들도 많거든요. 자, 음식인 것 같아요, 음식. 정말 많은 음식들로 인해서 이런 혈압들, 고혈압부터 당뇨,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이 고혈압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부분들을 해볼게요. 자, 나의 진료소에서 치료하는 가장 흔한 질병이 고혈압이다. 그만큼 많은 거예요.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두면 심장 발작, 뇌졸중, 우려성 신부전, 그리고 신장 쇠약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한다. 이런 것 때문에 고혈압 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어르신분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자, 우리 의사들이 처방하는 항고혈압제 약이 어떤 사람의 고혈압도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목하기에 중요한 점이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 약이 치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치료가 아니에요. 그냥 임시 방편으로 혈압 강화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약으로 높은 혈압을 다만 억제하고 있을 뿐이다. 환자가 약 복용을 중단하자마자 혈압은 원래 높은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고혈압약 안 먹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지고 다만 평생 동안 약을 계속 복용할 뿐이다. 근데 뭐 불편하지 않아요. 이러고 뭐 약 알이 요만하거든요. 되게 조그매요. 그 조그만 우리는 그 약의 알약의 형태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아주 미량의 성분들도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1987년 3월에 한 연구를 보고했는데 환자가 체중을 줄이고요. 소금, 알코올을 줄이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활동을 증가시키자 그 환자들의 39%가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그런 거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러기 싫은 거야. 그죠? 내가 먹고 싶은 술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많이 먹어야 되고 맵고 짜고 먹은 거 먹어야 되고 이렇게 먹고 문제 있으면 병원 가서 약 달라고 하면 되지 뭐. 사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안에를 들어가 보면 '내가 정말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깨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 12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이 떨어졌고 확장기 혈압은 평균 6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대다수의 환자들은 근원적인 인슐린 저항 때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인슐린 민감성이 상당히 향상한다. 아까 제가 그 혈관 설명드렸죠. 포도당이 굉장히 많고요. 끈적끈적 이제 피가 끈적끈적해지겠죠. 포도당이 혈액 속에 많으니까. 자,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뭐예요?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고장 났다고요. 택배 기사가 이제 파업한 거야. 파업. 나 일 못해.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뭐가 또 문제가 돼요? 그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인제 그런 고혈압 그 압이 굉장히 인제 높아지는 상황이 이게 연결돼요, 고혈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영양 보조식품을 섭취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과 함께 일상의 음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이제 칼슘, 밑에 달라 칼슘, 칼륨, 비타민 A, 비타민 C를 적게 섭취하게 되면 모두가 어 어 고혈압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영양제.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제 자연이 준 자체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마그네슘도 보통 우리가 CCB라고 하는 혈압약이 많이 먹는 게 이거래요. 혈압 강화제라고 얘기하는 고혈압 약이 CCB예요. 근데 이거뿐만 아니라 이제 마그네슘 또한 고혈압에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비타민 D를 C를 섭취하게 되면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서 산화질소의 활동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게 밝혀졌다.
자, 여러분 이제 산화질소. 자, 산화질소 하면 무슨 느낌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자, 산화질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산화질소란 여러분 거기 공간에 메모 한번 해보세요. 산화질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생물, 그리고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 등 이러한 물질 대사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몸에 생기는 변이세포. 자, 왜 변이세포가 생겨요? 아까처럼 막 공격하면서 그 활성산소가 막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자, 몸에 생기는 변이세포를 표적하여 암세포 발현을 억제합니다. 이게 산화질소예요. 그래서 산화질소의 활동을 회복시키는 게 우리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산화질소는 첫 번째, 자, 1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요. 자, 두 번째, 항염, 항암, 면역력을 향상시키고요. 항염, 면역력 향상. 또 세 번째, 신경계를 안정시키고요. 신경계 안정. 자, 네 번째, 생식기 안정. 그 다음에 고혈압도 개선시킵니다. 다섯 번째. 그다음 여섯 번째, 당뇨 개선. 일곱 번째, 소화기 개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유가 영양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원래 활동을 하고 얘네들이 발현을 해야 되는 것들이 움직이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이해하고 영양을 이해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섭취했을 때 산화질소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면 자, 코엔자임 Q10은 수축기 혈압 그리고 확장기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까지도 낮출 수 있고 포도당 트리글리세리드를 낮출 수 있다고 몇 가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트리글리세리드는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 뿐만 아니라 뭐예요? 당뇨 진행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쭉 다 보면서 코엔자임 Q10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진짜 너무 많이 깨달았었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알씩, 아니, 세 알을 하루에 세 알 먹게 돼 있잖아요. 그게 90mg이거든요. 사실은 더 많은 양을 먹어도 됩니다. 이 항산화에 우리가 산화된 우리 몸을 좀 더 방어시키려면 너무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헬스팩, 액티브 칼슘, 프로라바놀, 코엔자임 Q10, 바이오메가 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고혈압에 필요한 것들이 이러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고혈압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24분이네요. 그래서 당뇨까지 들어가려면 이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고혈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야기한 핵심 여러분 뭐였죠? 이 처방전 가이드를 활용하는 중요성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하시고요. 우리는 너무 많은 무기가 있어요. 우리 서플리먼트라는 것도 있고 정말 좋은 영양제인데 이 좋은 걸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 설명하는 조금 힘을 넣어줄 수 있는 게 이 처방전입니다. 자, 처방전은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아셔야 돼요. 레이스트랜드 박사는 유산화로서 이렇게 처방전으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호전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책이 이런 책으로 만들 수 없어요. 영양제는 이런 처방전이라고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그룹 내 교육용으로 쓰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레이스트랜드 박사가 다른 회사로 이제 섭외가 됐겠죠. 그래서
에릭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손을 잡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슬랜드 박사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도 이제 이게 영양제로서 이제 박사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큰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 유산화를 통해서 뭐 돈으로 이 사람이 뭘 했다?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할 말이 저는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영역적인 지식을 가지고 유산화를 통해서 이러한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만 가져가면 돼요. 그 주변에 어떤 불필요한 어떤 이야기로서 우리가 정말 담아야 되는 메시지 자체를 사실은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히스토리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뭐예요? 고객층을 늘려야 되거든요. 고객층을 늘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브레이크가 오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인데 그런 경우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단을 여러분 뽑으셔야 됩니다. 지금 퓨처 리더스 도전하고 있죠? 여러분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파트너님들을 퓨처 리더스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달리셔야 돼요. 퓨처 빌더, 퓨처 어치버 디렉터까지 쫙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셔야 되는데 퓨처 빌더는 여러분 소비자예요, 소비자. 사업자 아니에요. 소비자인데 그게 탄탄한 소비자가 돼야 사업자가 돼요. 근데 그게 단단한 메뉴야. 나는 누가 뭐라 그러면 난 이거 먹을 거야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분들은 누군가한테 소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다음 주 시간에는 이제 리셋 해독 그리고 처방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몇 가지 이제 질환으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